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오늘은 시골에 집을 사면 혹은 집을 지으면 정녕 팔 수 없는 것인가, 그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 경매 물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집은 바로 이 집이고요. 바로 옆에 있는 이 집도 경매가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현장 한번 살펴보고 어떤 내용인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살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입니다. 저희 집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여기 4차선 도로가 보이는데 여기가 바로 경강로, 서울과 강릉을 잇는 경강로 국도입니다. 이 4차선 국도에서 요 길로 들어가면은 바로 경매 물건이 나타나요. 이렇게 오르막길이 있고요. 굉장히 멋진 집이 있습니다. 저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집을 봤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집을 멋지게 또 지었습니다. 자,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누가 봐도 펜션이다, 그런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걸어 올라가면서 이 집을 봤는데 집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진짜 크네요. 계속 올라가니까 펜션 간판이 있고 건물들이 여기에 쭉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방문했었는데 이렇게 펜션에 손님들이 좀 계신 것 같았어요. 여기서 좀 더 올라가면 이렇게 경매 물건이 보입니다. 자, 그림자를 보시면은 이 빨간 집들, 요 두 개의 빨간 집은 남양집이고요. 요 안쪽에 있는 연두색 집은 동양집입니다. 그렇죠. 주변은 온통 이렇게 나무로 둘러싸여 있고요. 이 뒤쪽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산밖에 없어요. 손님이 있는 것 같았는데도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건물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 건물 이름이 루이스네요. 루이스. 딱 봐도 연식이 상당히 느껴집니다. 이 집은 2011년도에 사용 승인을 받은 집이에요. 외부의 페인트가 벗겨진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고, 나무들이 좀 이제 상태가 굉장히 좋아 보인다,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여기서 남쪽을 바라보면 우리가 올라온 길인데 해가 보이고 이런 모습입니다. 요 앞에 집은 진짜 상당히 크죠. 옆에 길이를 보세요. 와, 집이 진짜 크네요. 경매 물건을 뒤에서 보면은 이렇게 페인트 칠이 된 부분이 있고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아이보리색 계열이었던 것 같은데 연두색, 연두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색으로 칠을 하다가 다 못한 것 같아요. 경매 물건에는 여기 이렇게 수영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계단 올라가면은 이런 수영장이 있는데 이 수영장은 경매 매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의 내부 모습을 좀 볼까요? 이게 1층인데요. 1층이 42평이라고 합니다. 공간을 보면은 여기가 하나의 공간. 이 공간은 주방, 거실, 방이 있는 공간이고요. 왼편을 보시면은 이렇게 원룸형으로 하나, 두 개가 있습니다. 2층에 올라가면 2층은 전체 면적이 27평이고 2층 역시 여기 오른쪽은 거실이 딸린 공간이고요. 방이 하나 있죠. 이 왼쪽은 두 개의 원룸형 공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숙박시설로 이렇게 펜션으로 지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락이 있는데 여기에 다락 하나, 이쪽에 다락 두 개가 있고, 다락은 일반 계단이 아닌 접이식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집은 얼마일까요? 감정가는 4억 1천만 원 정도 됐는데 현재 한 번 유찰돼서 최저가 2억 8,800만 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더 유찰된다면 가격은 이렇게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 권리 분석을 보면은 누군가 전입이 되어 있는데 말소 기준 권리가 2011년이거든요. 그런데 전입일자가 2025년으로 말소 기준 권리보다 한참 늦습니다. 그러므로 대항력이 없어요. 실제로 임차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임차인이라고 해도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등기상의 권리를 보면은 2011년도에 이 집을 소유권 보존을 하고 2011년도에 근저당 설정을 합니다. 2억 5천만 원 정도 채권 최고액 근저당 설정을 하고 지금 이 근저당에 의해서 이미 경매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등기가 참 심플하지 않나요? 소유권 보존을 했고
근저당 설정을 했고 그 근저당에 의해서 임의 경매를 개시하고 다른 권리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깔끔한 등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야, 이 집이 왜 경매에 나왔을까? 그리고 보면은 2011년도에 소유권 보존을 한 이후에 단 한 번도 매매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경매에 나온 이유가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니까 요 근저당권의 대출금,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서 은행에서 임의경매를 신청을 한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혹시 우리가 알 수 없는 내부적인 사정이 있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주변의 집들을 여기 있는 집들을 좀 살펴봤어요. 우선 이 집을 딱 보면서 우선 집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이 집도 경매가 예정되어 있는데 과연 이 집의 주인은 누구일까? 그게 궁금해서 제가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 집의 주인을 살펴보니까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이 연두색 집의 소유자와 같은 집에 사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연두색 집의 소유자와 우측에 있는 이 빨간색 집의 소유자는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 집의 소유권 보존일자는 2011년 12월 30일, 그리고 이 집의 소유권 보존일자 역시 2011년 12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명의는 다르지만 가족이 집을 하나씩 짓고 같은 날 소유권 보존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집 주인도 궁금한 거예요. 이 집도 역시 같은 날 2011년 12월 30일 날 소유권 보존이 됐는데 이 집 주인은 이 집 주인과 주소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름이 굉장히 비슷해요. 성이 같고 이름의 첫 번째 글자가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연두색 집 소유자와 요 앞집 소유자는 형제 자매 지간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다 타집 분들이거든요. 여기 봉평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종합해 보면 2011년, 15년, 16년 전이죠. 15년 전. 그때 이렇게 가족들이 토지를 각자 구입하고 각자 자기 소유의 집을 짓긴 했는데 결국에는 같이 땅을 사서 같이 집을 짓는 거죠. 아마도 여기에다가 수익형 펜션을 운영하면은 수익이 날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건물을 짓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세 집 모두 2011년도 12월 30일 날 소유권 보존이 됐잖아요. 그 이후로 소유권 보존이 된 이후로 한 번도 매매가 된 적이 없습니다. 소유권 보존한 사람이 아직도 다 가지고 있어요. 요 사진에는 집이 세 채밖에 안 보이지만 사실 요 앞쪽에 집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집도 가족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집도 2011년 이후로 한 번도 거래가 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 집을 안 팔려고 해서 안 판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은 팔려고 했지만 팔리지 않아서 못 판 걸 수도 있죠. 순전히 추측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 집을 팔려고 했지만 팔리지 않았던 거라면 그리고 이 등기 기록이 굉장히 깔끔하잖아요. 이 근저당 외에는 뭐 다른 가압류, 압류, 다른 권리가 설정된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오로지 하나 있는 근저당권에 의해서 임의경매가 진행되는 걸 보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쩌면은 집이 안 팔려서 요 근저당권에 대한 원리금을 일부러 내지 않고 그로 인해서 임의경매로 이 집을 넘기려는 게 아닌가. 그냥 추측입니다. 저의 추측이에요. 물론 그렇게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라면은 그런 선택을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근저당권에 대한 대출 이자를 원리금을 납입하지 않고 연체를 하면은 신용도가 떨어지잖아요. 신용 점수가 떨어지는데 그런 부담까지 안으면서 경매에 이 집을 내놓을까? 저라면은 그런 선택을 안 할 것 같아요. 신용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 집을 지었는데 이 집을 처분하고 싶은데 집이 도저히 안 팔려요. 다른 방법이 없다. 내 신용 점수가 좀 깎이더라도 당분간 신용 점수가 깎이더라도 이거 그냥 경매로 내버리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 자료를 본 저의 추측이고요. 실제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이 근저당권에 대한 이 대출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돈이 없어서 경매로 넘어간 것일 수도 있겠죠. 경매 물건을 미쓰고 부동산에서 살짝 보시면요. 땅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집이 동쪽을 바라보고 있고 요 남쪽에 경강로가 지나가고 조금만 가면은 여기 피닉스 파크가 있어요. 굉장히 경매 물건에서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저희 집에서도 매우 가까운 위치입니다. 혹시나 이 집에 관심 있는 분들, 제가 보기엔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확인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여기 국공유지 필터를 딱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4차선 도로가 국공유지인데 여기 올라가는 길이 국공유지가 아니에요. 자, 이 길이 현재 다른 사람 땅인데 제가 요 토지 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요 펜션 주인들의 땅이 아니고 이 길은 봉평에 사는 분이 갖고 있는 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요 땅을 과거에 판매할 때 요 도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판매했던 게 아닐까 싶은데 자세한 것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 경매 물건에 관심 있는 분들은 반드시 요 도로 사용 문제를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여기 있는 펜션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 어게인!